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이번 달에 우리 아이에게 읽히면 좋을 책 저학년 1, 2학년 편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좋은 책은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보다 더 좋은 책을 골라서 읽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담 제가 오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읽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반응이 좋았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책의 내용을 어머니들께 전달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부모님들과 어떠한 독후 활동을 하면 좋을지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일본 동화 작가 이토 히데요가 쓴 친구랑 싸웠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투닥투닥 마음에 안 드는 지점들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많이 싸울 텐데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싸움을 보면 왜 이렇게 유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 진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 남자아이가 정말로 친했던 자기 친구와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요. 그리고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책의 내용에서 이 아이가 자기 친구랑 왜 싸웠는지, 그리고 왜 화해를 했는지, 화해하는 그 순간에 왜 눈물을 흘렸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아이와 책을 읽고 이 지점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 얘는 도대체 왜 싸웠을까? 얘 왜 화해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화해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이런 지점을 가지고 이제 막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에서 얘 이래서 싸웠을 거야, 이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싸움의 관점, 이래서 기분이 틀어지고 이래서 마음이 안 들어서 싸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할 거예요. 나는 이래서 싸웠어, 내 친구는 저래서 싸우더라, 이러면서 정말 자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음껏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우렁이 각시입니다. 이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요,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 그런 판타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야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렁이 각시 같은 경우는요, 이 조그만 우렁이가 엄청나게 예쁜 여인으로 변신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총각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못된 임금님이 나와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막 괴롭히길래 그 우렁이 각시가 마법을 뿅뿅 부려가지고 딱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통쾌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부모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약간 이제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장면이라든지 사파라든지 아니면 거기 톡에 등장하는 단어라든지 약간 시대 색깔이 담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아이들이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못된 임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왜 임금님은 백성을 괴롭혀? 임금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런 것들.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던져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드리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요, 이게 전래동화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전래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판사별로 결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게 끝나는 결말이 있고 또 굉장히 통쾌하게 끝나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시기 전에 그 결말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한번 읽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김치특공대라는 책입니다. 저학년 연령대 아이들에게는 이야기책을 굉장히 많이 읽혀요. 이야기가 훨씬 더 공감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교과 지식과 연계되어 있는 지식 정보를 다루는 책, 이 책도 이게 놓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학년 아이들에게 지식 정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이 그 지식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친절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또래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김치특공대가 바로 이 지점을 너무나 잘 살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잖아요. 배추, 무,
파 이런 것들이 멋진 캐릭터들로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김치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튼튼해지는지를 아주나 재미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따라 이게 뭐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저는 뚱뚱해서 인기가 없어요 라던가,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김치 특공들이 딱 출연해서 김치를 먹고 운동을 해서 날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지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재미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 김치 잘 먹는 아이도 있지만 왜 먹는지 모르고 싫어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먹는 게 정말 맛없는 거,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먹으라는 거라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내 또래 친구들도 김치 먹으면 이렇게 튼튼해질 수 있대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지점들 잘 살려서 읽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마음이 울컥하고 정감이 가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석 시인의 바로 개구리네 한솥밥이라는 책입니다. 그 개구리네 한솥밥은요,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옛적에 썼던 동화이기 때문에 저 또한도 어린 시절에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정감이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저 또한도 읽었지만 아이들에게도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책이었어요. 이 책은 시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동화라기보다는 시의 형태로 전달되는 동화시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 아이들은 이렇게 귀 속으로 들리는 그런 입말의 운율과 정감을 통해서 이제 어휘력이나 그런 느낌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시면은 그 책의 그런 어휘나 그 운율감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퐁퐁 터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그 줄거리 자체가 이제 마음씨 고운 개구리가 자기 일도 바쁘고 너무나 힘들지만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그런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다 도와주게 돼요. 근데 나중에 개구리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개구리가 아까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들에게 다시 도움을 받게 돼요. 이러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선행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이들의 시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책 추천해 드렸고요. 좋은 책과 아이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